필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콧대랑 코끝을 이제 많이 필러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직 사이로 퍼지면서 아바타 코가 돼요. 이제 여드름은 점점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드름에도 그런 치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홍조 치료를 하고 뭐 순간적으로 좋아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다시 붉어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줬다 뺏는 게 더 안 좋은 거거든요. 피부 고민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한테 필요 없는 시술 혹은 나에게 너무 과한 시술을 받지 않으셨나요? 오늘 받아봤자 효과 없는 돈만 날리는 시술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지갑을 한번 지켜볼게요. 뭔가 시술을 받았고 필러를 했고 뭐 스킨 부스터를 했는데 뭐 이상해졌다더라 그런 것들을 저희는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레이저 토닝인데요. 멜라닌 색소를 좀 파괴를 하고 진피를 자극해서 색소들을 다 치료한다는 개념이고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르고 주근깨도 있고 기미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그런 색소들이 있는데 뭔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무지성 토닝만 해왔던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는 당연히 없는 환자들이 더 많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경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중간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확실하게 관리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봤던 원장님이 아니고 다른 원장님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내가 봤던 원장이 계속 나를 보는 게 맞고 이제 아무리 차팅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글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봐왔던 환자를 그 원장이 계속 봐주는 게 관리는 훨씬 잘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과 체크가 되는 거고 이 환자가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틀어봐야겠다 그게 되는데 조건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코필러입니다. 내가 콧대가 낮다고 하면 코필러의 용량이 좀 많이 티켓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필러 성분이 들어갔을 때 이게 부작용이 없냐 이런 건데 필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콧대랑 코끝을 이제 많이 필러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직 사이로 퍼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아바타 코가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물성이 딱딱하고 잘 안 퍼지는 것들을 좀 써야 되고 그런 종류의 필러를 좀 써야지 모여있는 상태로 퍼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추가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이 사람의 필러의 양이 좀 많이 필요한 분이다. 콧대가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필러로만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코실이란 걸 써요. 그렇게 필러가 퍼지는 증상을 좀 막아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리프팅 시술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리프팅 기계들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많이들 받으세요. 막 슈링크, 뭐 울세라, 브이로, 리프테라, 뭐 온다, 인모드,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은 기계들이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들은 나의 그런 지방량과 피부의 탄력도에 따라서 뭔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리프팅 기계들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볼페 있는 부분을 피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지금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굴형에 따라서 필요한 시술들이 좀 바뀔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은 지방 조직을 굉장히 위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리프팅을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온다가 있고 인무드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얼굴에 피부가 얇고 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볼페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직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리프팅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마지, 그런 올리지오, 단극성 고주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콜라겐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인 거죠. 이제 지방이 많이 있지도 않고 지방이 많지도 않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결국에 이제 혼합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지방도 있고 피부도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 볼륨이 이제 특정 부위에 많이 축적이 돼요. 팔자, 살, 그리고 불독살, 이중턱 이 세 부분이 처진다고 하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세 부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오시기 때문에 항상 그 지방 볼륨을 좀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그걸 감싸고 있는 피부 조직이 있는데 그것들을 표면적으로 좀 줄여주는 게 이제 초음파 시술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울세라, 슈링크, 브이로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부를
탄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리프팅 시술들을 함에 있어서 같이 좀 해줘야 될 게 그런 콜라겐 밀도를 높이는 그런 시술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극성 고주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뭐 덴서티, 올리지오, 볼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그런 콜라겐 파우더 같은 것들을 써줌으로써 진피층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줬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네 번째, 여드름이죠. 이제 여드름은 점점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배달 음식을 점점 많이 먹게 되고 그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드름에도 그런 치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여드름 치료를 받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막 여드름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치료, 여드름이 다 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사후 처리에 대한 치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일단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라앉혀 줘야 됩니다.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공에 찬 면포들을 없애주는 것, 세 번째는 그런 트러블들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안전하게 가라앉혀 주는 것,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치료를 먼저 해줘야지 쭉 가라앉으면서 더 심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뭔가 여드름, 현성 여드름에 대한 그런 치료도 같이 하면서 뭔가 흉터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런 여드름들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들이 좀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좀 증상이 마일드하신 분들은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치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내가 여드름 치료를 제대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조 치료는 결국에 하나의 단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있는 군집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혈관 치료를 해야죠. 혈관 치료라는 것들은 레이저를 그 532파장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적혈구들이 그 뜨거운 에너지를 받아서 얘네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통로가 이제 모세혈관이잖아요. 그 모세혈관에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그 혈관을 죽여주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홍조 치료를 하고 뭐 순간적으로 좋아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다시 붉어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줬다 뺏는 게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차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생활 습관, 뭐 닥터를 하거나 자극을 주는 거다. 마찰 자극이 굳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자극을 주고 뭔가 스크럽도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해서 계속 자극을 주고 뭔가 내가 자극을 주는 것들을 계속 옆에 달고 있을 때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그런 염증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활 습관들을 교정을 해보자. 오늘은 피부과 의사로서 잘못 받으면 호구되는 시술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시술도 아니고 나한테 맞는 시술이 있고 치료 플랜을 잘 짜주는 사람이 그런 협력자가 좀 필요한 거고 이게 사람마다 다 그런 피부가 다르고 필요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봐주고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원장님들이 있는 곳들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